저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왕왕 들거든요. 여기서는 왜 저렇게 하지? 그냥 올리면 안 되나? 아니면 그냥 뚫고 들어가 보면 안 되나? 왜 드리블을 하다 말까?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했던 문법에서 바뀌니까 그런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가 비는 거를 굉장히 좀 못 견뎌하는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는. 있죠. 이게 K리그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 혼자 한 60분, 70분 떠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전 너무 행복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한다라는 것은 나 혼자서 중계방송을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캐대남이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캐대남 리턴즈 그럼 시작을 소준이 캐스터님을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했었지? 판공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었지. 캐대남 하면 하는데 솔직히 주제거리가 할 만한 게 없었어 최근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이 그만큼 게을렀다.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는데 더 해야죠. 노력하셔야죠. 초청을 드렸을 때 예. 어떤 그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을 다 맞추기가 힘드니까 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잠깐 봤어요. 여기 이사하고 나서 첫 방송을 그거 라이브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연말쯤에 초청을 하겠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난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하더라고. 그래놓고 첫 방송 끝나고 나서 시간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다 안 되는 시간만 얘기를 하는 거야. 잘못했네요, 애들이. 그렇죠. 전 아니에요. 제가 연락 안 드렸잖아요. 그렇지. 저 이제 분업화가 좀 이루어져가지고 했어 안 했어만 물어보고 한 놈이 잘못한 거다. 하긴 했는데 좀 찐빠가 많이 났어요. 제가 좀 가르쳐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되는 날이 이제 서로 맞춰보니까 이제 오늘밖에 없더라. 개막 전에는. 그래서 오늘 일요일 날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스튜디오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드리기는 좀 애매했던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청소했어요. 청소를 오늘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던전이었지. 여기 줄로 누구 하나 목 졸라 죽여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의. 아니 사실 지금 안 나오지만 여기도 여전히 난장판이긴 해요. 이거는 지금 거의 베스트 컨디션. 네. 왜냐면 이거는 또 줄이 짧아서 그래요. 네. 마치 저의 학력처럼. 가방끈 얘기처럼.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네. 작년에 그 티아고 선수가 전광판을 넘어서 싸러간 거. 저는 그걸 보면서 중계는 다 라이브잖아요. 네. 정말 예를 들어서 중계 중에 노로가 왔네. 솔포가 터진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 이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돈을 받고 일하는 지금 K리그를 하는데 갑자기 설사가 터진다. 그러면 뭐 바지에 지리든지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러면 티아고는 프로페셔널 하지 못하다. 근데 티아고는 봐봐. 티아고는 소변이었대. 대변이 아니라. 소변이었기 때문에. 소변이 더 몰래 흘리기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지리고 말리는 선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아니 뭐 해외에서도 지리고 말리는 선수들은 꽤 많이 들어가지고. 뭐 골대 뒤에서 레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줌 싼 경우도 있고. 진짜. 그러니까 티아고는 소변조차 못 참았지만 너무 신사야. 아직 멀었다.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 위닝 11 그 행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죽겠는 거야. 근데 이거는 차려진 방송이 아니었어가지고 한준희 해설위원한테 정말 죄송한데 좀 부탁을 드리고 그 선수들 세팅하는 시간 한 1, 2분 정도 그 비잖아요. 근데 내가 갔다 오겠다 해가지고 한번 갔다 왔는데 제가 갔다 오니까 열심히 저를 디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한준희 해설님은 놓치지 않는 진짜. 그랬던 기억은 납니다. 근데 방송 중에 그렇게 급했던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없었어요. 그 배가 아프거나 이제 막 그런 경우는 있는데 어떻게든 다 참았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중계진 뭐 해설 캐스터님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시겠죠. 그럼 다들 그냥 참는다는 마인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시. 갔다 오고 참고 그러는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제 인스타에 그거 올렸었잖아요. 그 경기장도로 해가지고 그 뒷간도로를 제가 그 대구를 줬었는데 이 사람들 아무도 안 봤구만. 저 봤어요. 뒷간도로를 대구를 준 이유가 중계석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밀려가지고 기다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최고라는 거죠. 그러면 요즘은 좀 AI 툴이 되게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네. 대본을 쓰실 때, 그러니까 멘트를 쓰실 때 챗 GPT나 제미나이한테 요청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비슷하게 나오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싱크로율이 그러면 어느 정도? 챗 GPT는 되게 별로였고 제미나이는 내가 해봤나? 근데 저는 그거 제 멘트 쓰는 것까지 걔들한테 맡기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어쨌거나 이
스포츠 캐스터라는 직업 자체가 AI한테 이제 대체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직업이 사라질 건데 그거를 굳이 그 운명을 내가 먼저. 얘들한테 손을 벌리면서까지 더 일찍 맞이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 마지막 그 존엄 같은 거죠. 예, 저는 그런 거 물어보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크 시작해 볼 텐데요. 요즘 SNS를 보면 2026년은 새로운 2016년이다 라는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 2016년은 촌스러운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낭만이 있었던 마지막 해처럼 소비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시나요? 뭐 아무래도 뭐 레트로니 뭐니 해가지고 뭐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없지 않아 있긴 하겠죠. 그렇다면은 캐스터님한테 2016년은 어떤 해였는지. 2016년에 저한테 가장 큰 이벤트는 라리가 중계 방송에 그해 끝났다. 일요일육 시즌까지 KBSN 스포츠에서 하고 나서 이제 스포티비로 그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 라리가 중계 방송으로서 이제 캐스터로서의 그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찾았던 사람으로서 이게 콘텐츠가 사라지니까 이제 저는 다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의 더빙 캐스터로 돌아가는 그런 거였고 그러다 보니 좀 많이 슬펐던 한 해였었죠. 그리고 그 시즌에 엘 클라시코에서 메시랑 호날두가 엄청 치열하게 붙었었고 베르나베우 가가지고 그 90몇 분에 메시가 골 넣고 요거 유니폼 그게 1617 시즌이에요. 그거를 이제 중계 방송을 봤거든요. 야 저거를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네. 전 입대했거든요. 형 그때 입대한 거야? 16군번이요. 그래서 2016년에 FE 서울의 이제 마지막 K리그 우승한 해였잖아. 그쵸. 그 현장에 제가 없어. 그래갖고 제가 우승하는 날에 제가 일병 찌끄레기였거든요. K리그 딱 우승 하자마자 제가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당직 사관이 뛰쳐나와가지고 뭐야 무슨 일이야 했는데 FE 서울이 우승했습니다. 일병 찌끄레기. 막 거기서 탁구 치던 선임들도 다 뭐야 하고 주말이니까 자는 분들도 있고 아이돌 보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치. 다 나와가지고 뭐야 했더니 FE 서울이 우승했습니다. 하고 이제 심할서 하나 쓰고 경위서 하나 쓰고 상병이 우리 분대장이 야 서울 우승하면 생활관에서 소리 질러도 돼? 그 현장을 못 봐서 저도 좀 슬펐던 경험이. 형은 16년에 뭐 했어? 저는 자퇴를 했어요. 학교? 2016년에. 돌아오면 안 되는 해인데 그냥 2016년이? 그러게. 2016년에 자퇴를 하고 이제 저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어릴 때부터 갔어서 그거에 도전하겠다 하고서 호기롭게 나가서 도전을 시작한 해이기도 하면서 그 원래 하던 학업을 그만둔. 그래서 저한테는 인생에 되게 터닝 포인트가 됐던 한 해였다. 나는 16년에 고등학생이었어. 네. 알겠습니다. 이제 2016년에 축구계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저는 2016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레스터시티의 동화 같은 우승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중계 방송을 라리가를 했었으니까 MSN과 BBC가 가장 불이 치열하게 붙었던 시즌. 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슬픈 얘기. 제가 응원하던 모 축구팀이 뉴캐슬이요? 강등을 이제 당하고 제가 해외 축구는 죽었다. 돌아가면 안 되는 시즌인데 그런 시즌이었지.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축구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느끼지 못하는 낭만?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향수 같은 게 묻어있는 시절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때가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약간의 가능성을 보여준 그 시기. 그게 벌써 10년이 됐구나. 네. EPL 첫 시즌. 맞아. 나 고등학생 때. 나는 그때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냉정하게. 다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했으면 좋겠고 맞아요. 잘할 가능성이 보이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맞아요. 지금의 PL에서 토트넘에서 차지하는 손흥민의 위상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을걸요. 그때 막 라멜라한테 밀리고 제 기억에. 그리고 저는 그 함부르크 시절부터 엄청 많이 계속 챙겨봤거든요. 수능이 나올 때마다. 제가 느끼기에 EPL하고 안 맞는다고 느꼈었어요. 왜 이렇게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 뭔가 치고 달린 건 잘하는데 너무 터치가 이거 기니까. 오프 더 레코드야? 나는 그랬어. 아니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는 멘트 맞아? 지금은 증명했잖아. 오케이.
이 2016년을 돌아보면은 이 이적 시장이 굉장히 좀 급변하는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가 포그바가 최고 이적료로 4년 만에 맨유에 복귀를 했고 헐크, 오스카, 알렉스 테세이라 등 이 중국으로의 이적, 이 황사머니의 위협이 유럽을 강타했던 이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때 빅네임의 그 금액이 맞아요. 좀 많이 올라간 느낌이 한 번 더. 그리고 다음에 네이마르가 파리 가면서 3천억? 막 아무튼 뭔가 이적 시장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었기도 하고. 2016년 K리그는 어땠는지 한번 기억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2016년 K리그를 돌아보면은 이 시즌이 이 세징야 선수가 K리그에 데뷔한 시즌이라고 합니다. 이때 대구에 합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이부리그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수원 FC가 처음으로 1부에 참가했던 시즌. 그때가 깃발 더비 한다고 막 그랬던 맞아요. 때 아, 아니신가요? 맞아요. 예. 그게 정말 재밌는 역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K리그가 볼 게 진짜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온몸 비틀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조롱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K리그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왜 그런 왜 걸 그런 걸 보지? 봐? 그래서 이제 토토하세요. 약간 이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고 깃발 맞아. 더비, 깃발 더비 한다고 그때 막 KBS에서 뭐 중계도 했던 것 같은데. 영고 더비 협약식. 근데 근데 그때 단어들이 되게 재밌는 게 많았어요. 이제 뭐 이렇게 어떤 팀들에게는 아픈 역사지만 거지 선언문. 아, 그게 뭐예요? 그 우리가 네. 이적료가 부족해서 데려오려고 한 선수를 못 데려왔다 하는 그거를 구단 공식 걸로 게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팬들이 그런 거를 그냥 안 넘어가고 왜냐면 이제 워낙 좁은 파인데 또 그런 빈틈을 놓치지 않거든요. 정말 악랄한 그 조리돌리. 애들이 그 키즈가 커서 된 게 지금의 저고. 그러니까 이런 빈틈을 보면 파격적인 단어로 꼭 놀려줬어야 됐어요. 아. 거지 선언문 아. 뭐 이런 단어들로. 난리 옛날 나고. 축구가 조금 더 톡식했던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현대 축구가 낭만과 재미를 잃었다라는 목소리가 종종 들려오곤 하는데요. 정말 축구가 재미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축구를 소비하는 방식이 변화한 걸까요? 저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진짜 많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왕왕 들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축구도 그렇고 K리그도 그렇고 좀 아이코닉한 선수들이 갈수록 좀 줄어들지 않나? 옛날에는 해외 축구에는 저희 세대 때는 메시랑 호날두라는 넘을 수 없는 그 양강 체제가 있었잖아요. 그쵸. 정말 전설적인 라이벌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축구가 재미없다. 이제 메오대전급의 그런 사이즈 있는 라이벌리가 없다 하면은 이제 가끔 어떤 친구들이 뭐 음바페도 있고 하는데 사실 뭐 음바페나 뭐 네이마르나 이런 선수들이 그 발롱도르를 막 그렇게 막 나눠가지고 막 뭐 챔스 결승에서 막 계속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트릴로지를 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좀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혹시 이제 캐스터님도 해외 축구를 되게 관심 있게 오랫동안 한 팀을 응원하셨으니까 해외 축구 팬들이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펩 가르디올라가 현대 축구를 망쳤다. 라는 문장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좀 음해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봐요. 아 근데 이게 네. 진짜 거의 뭐 밈처럼 이미 뭐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저는 실제로 과르디올라가 어떤 축구를 AI처럼 정립시켜 놓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니 그렇게 치면 뭐 아리고 사키가 먼저 독을 풀었고, 그렇지. 그 전에 요한 크루이프와 리누스 미엘스가 독을 타고 있었고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에 방점을 찍고 이제 그 어떤 축구라는 역사서의 그 마지막 페이지를 닫아버린 느낌? 그러니까 지금의 그 90분 전후반제로 축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아니면 11명, 그러니까 현재 규칙으로 축구를 함에 있어서는 그냥 과르디올라 스타일이 곧 축구를 이기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진화의 생각을 끝판왕이다. 네, 이게.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그러니까 AI처럼 이제 이 축구는 이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바둑처럼 좀 그런 느낌이 저는 계속 들어서 사실 저희가 2016년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라니에리급의 동화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런 임팩트 있는 동화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조금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네. 그렇게 치면 사실 과르디올라는 가는 곳마다 항상 우승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과르디올라 축구의 카운터는 언제든지 연구가 되고 있었고 그렇죠. 또 실제로 그런 거에 고꾸라져가지고 챔스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탈락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고 그래서도 많이. 네, 그래서 끝판왕이다. 여기서 더 발전할 게 없다라는 말에는 저는 동의는 하지 않고요. 그러면 너무 좀 암울하지 않나요? 네, 더 이상 볼 거 없어 이러면 우리가 축구를 봐야 할 이유, 연구하면서 뭐 사람들이 밤새면서 이거의 파회법을 찾는 이유 이런 게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전의 축구는 네.
모든 팀들이 모든 팀만의 팀 아이덴티티. 컬러가 있었잖아요. 예, 아이덴티티가 예, 있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맨유는 좀 맨유, 리버풀은 리버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어떤 팀이든 간에 그 팀의 좀 특색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특색 있는 팀은 그 시즌을 대표하는 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2016년에는 진짜 다양한 색의 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18, 19는 뭐 이 팀, 그 팀이 되게 조금 신선했어. 근데 다른 팀들은 글쎄 매년 그런 딱 한 감독 한 팀 정도만 다른 축구로 재미를 주고 나머지는 그냥 다 공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점점 오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저도 생각을 해보자면은 흔히 현대 축구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감독 혹은 전술 이런 것들이 지금 10년 텀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과르디올라가 이제 성공을 거뒀던 게 2010년대라고 치면 네. 물론 이제 2000년대 말부터 바르셀로나에서 하긴 했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2010년대니까.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과르디올라 이전에 현대 축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그럼 결국 아리고 사키하고 요한 크루이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들은 90년대 초반이에요. 그렇죠. 90년대 초반이고 그 전에 리누스 미엘스가 있었고 1970년대였죠. 이분은 네. 한 20년 정도의 텀에 있어요. 20년, 그 7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이 정도면 텀이 지켜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30년대가 넘어가면 또 새로운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패러다임이. 있겠죠. 네, 물론 이게 그 예전보다 분석하는 툴 같은 것들도 워낙에 발달이 되고 스포츠 과학 같은 것들도 워낙에 또 수준이 높아지고 서로 간의 교류 같은 것들이 이제 심해지면서 각자의 색깔만으로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것들은 좀 적겠죠. 2010년대가 PL 같은데 그리고 라리가 같은 데가 좀 야생처럼 그렇게 붙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라리가는 라리가대로 이제 자신들만의 축구를 잘 발전을 시켜오고 있었고 PL은 그때부터 돈을 이용해가지고 막 이 선수 저 선수 데리고 오고 막 지도자들도 데리고 오고 했었는데 그게 약간 임시 처방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스템으로는 자리를 온전히 잡지 못했던 거예요. PL이. 그러다 보니까 뭐 챔피언스 리그에 자주 나가는 뭐 맨시티 같은 그런 초강호를 제외를 하고는 뭐 유로파 같은 데 나가서 맨날 뭐 세비야한테 털리고 뭐 맞지. 비아레아한테 털리고 막 이랬던 것도 PL이 올라오기 전에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랐을 때 그런 느낌이고 이제는 시간과 노하우가 이제 정립이 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공식 같은 것들이 공유가 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리그 차원의 어떤 색깔 같은 것들이 된 것이고 근데 이것도 어쨌거나 깨기 위해서 또 움직임들이 있을 테니까 저는 뭐 한 10년 정도 있다 보면은 또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계속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옵사이드 룰 개정 논의도 있고 뭐 저는 그거에는 반대하는 편이지만은 반바스텐이 뭐 축구를 60분으로 바꿔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룰 변화가 역시나 또 수반이 된다면은 뭔가 혁명적인 전술 같은 것들이 또 분명히 전 나올 거라고 봐요. 저도 축구 전술 책을 되게 즐겨 읽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항상 이 시기에서 이 다음 시기로 넘어간 아까 말씀해주신 20년 정도의 그 텀 사이에 절대 내가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걸 예측할 수 있었을까? 하면 전혀 아니거든요. 결국 이 나중에 또 분명히 이거를 깨는 무언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나와요. 무조건 나올 텐데 그거는 지금 우리의 식견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르디올라가 현대 축구를 망쳤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이 그 이상을 예견할 수 있는 보지 사람이 않았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그 망쳤다가 그래 정말 나쁜 말이 아니야. 그냥 진짜 극찬 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게임으로 치면 진짜 게임 같이 같이 하네 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독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저는 선수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드리블을 하는 윙어들이 실종됐다. 그러면서 보는 맛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정말 많이 들리거든요. 그 릴스를 보면 요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2000년대 윙어 하면은 헛다리 딱 치고 들어서 크로스. 그다음에 2010년대 호날두를 대표하는 그 타다닥 안쪽으로 파고 들어와서 슈팅. 근데 2020년대는 막 들어갔다가 응 하고 뒤로 주는 이런 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많이 공감을 하고 사람들이 릴스 좋아요가 막 몇십만 개, 외국 채널이면 막 100만 개, 200만 개 좋아요가 달려있는 걸 보면 비단 우리만 생각하는 건 아니겠구나. 이것도 쉴 새 없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게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뭐 선수들의 기량이 퇴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를 살펴보자면 이 축구라는 이 기술이 진짜 끝까지 한계까지 가가지고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시점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지는 궁금하기는 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축구가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은 좀 드시나요?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지금 여비의 말을 따르면은 어렸을 때 봤던 축구는 조금 더 직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윙어가 해야 되는 그 클래시컬한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뭔가 포지션별로 굉장히 또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팬으로서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왜 저렇게 하지? 그냥 올리면 안 되나? 아니면 그냥 뚫고 들어가 보면 안 되나? 왜 드리블을 하다 말까? 약간 이런 생각.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했던 문법에서 바뀌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것도 야구로 저는 지금 당장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야구를 보기 시작했을 때 그런 공식 아닌 공식이 있었어요. 1번 타자는 발이 빨라야 돼. 2번 타자는 번트를 잘 돼야 돼. 작전 수행을 잘해야 되고. 3, 4, 5번은 클린업이야. 이런 공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1번 타자, 2번 타자부터 홈런 빵빵 때리는 그죠. 제일 센 타자들을 그냥 거기다가 넣어버려요. 강한 1번, 강한 2번. 그러면서 막 무슨 뭐 스윙이 어쩌고 뭐 발사각이 어쩌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축구로 이제 치환을 시켜보면은 뭐 예전에는 윙어들은 빨라야 됐고 뭐 스트라이커들은 어떻게든 뭐 골만 넣으면 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왜 요새는 다 비슷비슷해졌지? 특색이 없지? 왜 바뀌었지? 이런 거하고 저는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다시 야구 얘기로 돌아오자면은 지금은 뭐 투수 같은 경우에도 뭐 오프너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진짜 한 100년 전의 야구를 생각을 해보면은 선발 투수는 나와서 그냥 9이닝을 다 끝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선수 교체라는 게 개념이 있지도 않았고 역할을 바꿔가지고 뭐 마무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야구를 봤던 사람이 지금 만약에 태어나가지고 야구를 다시 본다 그러면 왜 내가 좋아했던 야구가 이따위가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론을 만들고 있는 막 20대, 30대, 40대, 뭐 50대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봐봤던 축구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다. 나는 팬이니까 축구가 변화하는 걸 계속 보긴 했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처음에 입문했던 때 그 감동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이게 과거미화가 다 있어 보면은. 그러니까 그 시절의 축구가 줬던 나에게 그런 순수한 재미들 있잖아. 근데 캐스터님은 아무래도 이제 직업적으로 그런 변화하는 환경에 조금 더 기민하게 맞춰서 중계 준비도 하셔야 되고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셔야 되는 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열려 있는 사고로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전 아예 안 했었거든요. 저도 방금 딱 스치듯이 들어갔던 생각이 2022년에 FC 서울을 생각해보면 사실 순위가 좋지 않았잖아요. 안 좋았죠. 9등이고 잘할 줄 알았는데 실망했던 시즌이었잖아요. 제가 가장 축구를 역설적으로 재밌게 봤던 시즌이 2022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고 그래 뭐 축구 자체는 뭐 안희수 감독님의 축구 자체가 뭐 나쁠 수도 있고 뭐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성적도 안 좋았고 근데 결국 내가 왜 그 시절을 돌아보느냐? 심지어 그건 20년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근데 그냥 과거 미한 것 같아. 내 스스로 내가 이 팀을 좋아할 만한 이유를 그렇게 일부러 생각하는 거야. 그 시절의 축구는 재미있었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에 축구를 봐야만 했고 나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보고 있다라고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그 시절에 나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는 이 선수들이 낭만이 없어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낭만은 푸yor, 마스체라노, 필 존스, 존 테리 이런 선수들이 기술은 좀 부족하더라도 진짜 머리부터 집어넣는 그런 수비를 보여줬었는데 그런 투지, 열정 이런 것들이 요즘엔 왜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시절에 내가 보던 축구를 좋아했던 것뿐이지 지금도 선수들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뛰는데 우리는 고깝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저희끼리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요즘 것들, 요즘 선수들, 요즘 축구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사실 캐스터님이랑 얘기를 하면은 오래된 축구 팬이시니까 어느 정도 긍정도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좀 나 시선이 좀 생각이 조금 바뀌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과거에 비해서 선수들의 특색이라든지 팀들의 특색이 옅어진 건 사실이긴 하죠. 왜냐하면은 뭐 수비수들도 볼 플레잉 디펜더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렇죠. 뭐 9번 스트라이커들도 예전처럼 그냥 뚝배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9.5번처럼 내려와서 연계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 포지션에 걸쳐서 미드필더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모나지 않은 육각형. 그죠. 요런 선수들이 다 채워지는 것 같아. 뭐 K리그도 그렇고 해외 축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특색 있는 선수들이 윙 쪽에도 막
이렇게 이제 삐죽 튀어나온 이런 능력치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컷백 뒤로 내줘 뭐 이런 전술에 따른 움직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선수 개개인만 따져서는 개성이 좀 사라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또 그거를 봤어요. 그 바둑 유튜브를 봤는데 네. 그 알파고 이후에 모든 그 프로 기사들이 AI랑 대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풍들이 사라졌대요. 예전에는 뭐 어떤 기풍이 있었대. 뭐 무슨 이창호의 기풍이 있었고 조훈현의 기풍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앞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몇 수까지는 한 20수 30수까지는 누가 뒀는지 모르겠대. 이런 얘기를 조훈현 국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정보 같은 것들을 주고받기가 더 편해지고 그리고 발달된 툴들을 이용하기 편해지면서 뭔가 예전에 독자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나는 방금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은 하긴 했어. 만약에 캐스터님한테 K리그 경기 대진을 5경기 정도 보여주고 그 선수들 다 불러 처리하는 거야. 위에 팀 다 가리고 이 팀의 축구가 어느 팀 축구인지 맞춰보실 수 있겠어요라고 하면은 전 못 맞출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서울 경기는 맞출 수 그래서 있어. 서울 경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장담하는데 FC 서울 경기 저도요. 이거는 100% 김기동 감독이 냄새가 난다. 와, 은행 냄새가 난다 이거. 저 이거 안 했으니 팬티 벗고 춤추겠습니다. 이 정도로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독님 대단하신 분이셨네. 그렇네. 오. 철학을 그라운드에 구현하고 계셨던 거네. 지금이 가장 그런 시기지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는 이제 그 소중히 캐스터님이 방금 해주셨던 이야기랑 같이 엮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요즘에 너무나도 정보가 많아졌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전술적인 그런 유튜브들도 너무 많아졌다 보니까 팬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 높아졌어요. 엄청 높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팬들도 이제는 축구를 그냥 하나의 그런 스포츠나 템포를 쫓아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도파민 자체가 좀 역치가 좀 높아지는 게 아닐까. 제가 중계 방송을 하면서 해외 축구로 맨 처음 시작을 했었고 네. 제 중계 방송 파트너가 한준희, 박찬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분석적이고 정보에 강하고 여튼 그런 이성적인 면이 강조가 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같이 했던 저도 2010년대에 라리가를 많이 보신 분들은 저를 그런 캐스터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전술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캐스터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대가 이제 바뀌었고 제가 K리그를 경험을 했고 다시 해외 축구를 한동안 쉬다가 다시 들어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 같은 그런 접근법으로 제가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네, 아니 해외 축구를 보는 사람들은 내가 쉬고 있는 동안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은 이미지로 내가 정보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소음으로 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겠다. 이제 그냥 그 사람들의 감성을 좀 더 건드려줄 수 있는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K리그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거죠. 저 갑자기 이 얘기를 듣다가 지금 주제랑은 살짝 다르긴 한데 예. 국가마다 네. 중계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예. 해설과 캐스터 분들의 그런 중계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가 비는 거를 굉장히 좀 못 견뎌하는.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나? 있죠. 이게 K리그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중계 방송 전반의 문화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는 방송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따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일본 방송을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계속 이제 얘기하고 설명하고 뭐 오디오 비는 거 없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는 도제식으로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중반부터 방송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이제 본인의 제자를 두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키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보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스타일들이 잘 변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던 거죠.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2010년대에 커리어를 시작을 했을 때도 오디오가 비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많이 압박을 받았었고 또 배우기도 했었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왜 오디오가 비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저도. 우선 그래가지고 특히나 이제 축구 중계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리그 중계 방송 이런 것들도 많이 보잖아요. 네. 사운드가 빵빵하게 채워지는 중계 방송들도 있죠. 네. 뭐 스페인 쪽이라든지 네. 남미 쪽이라든지. 근데 영국 쪽 보면은 되게
마가 많이 떠요. 맞아. 사운드가 많이 비고 골 넣고 나서 다만 그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아구에로 이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아구에로 한마디 하고 나서 사람들이 와 하는 거 그냥 들려줘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이제 소름 돋는 감정을 네. 느끼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저도 요즘 이걸 많이 느끼는 게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현장음 버전으로 찾는 분들이 늘어났어. 굉장히 늘어나요. 급속으로 늘었어. 해설 제거 버전 이거죠. 근데 처음에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경기장에 안 가시는 분들이 현장음 제거 버전으로 맞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럼 혹시 캐스터님도 오디오가 비지만 현장음을 더 채울 수 있는 해설을 좀 시도해 보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저는 하고 있어요. 네. 지금보다 더 지금 보시면은 저도 중계방송 할 때 재중계방송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특정 팀의 좀 제가 좋아하는 응원 같은 것들이 나온다.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전 말을 안 해요. 네. 말 안 하고 그냥 들려줘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재성 해설위원이 저랑 이제 울산 대 대구 중계방송 하시다가 목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저 혼자 한 60분 70분 떠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경기에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힘들지 않았냐고. 전 너무 행복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한다라는 것은 나 혼자서 중계방송을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옆에 파트너가 있더라도 이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의 기준이 있고 우리는 합을 맞춰가면서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오디오를 비우고 좀 들려줍시다 라는 이런 합의가 없는 한은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옆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오디오를 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세징야가 골 넣고 나서 그 대구 원정 팬들이 그 세징야바 오레오요 이걸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그때 멘트를 안 하고 들려줬다가 이 노래는 오직 대구의 왕을 위한 노래입니다. 기억납니다. 아직 기억나요. 네. 저도 이걸로 그냥 뉴스에서도 정리했거든요. 본것 같은데. 예, 예. 이렇게 해서 그 손짓으로 얘기하지 말자고 약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런 것들도 있죠. 예. 그래서 또 대구 이야기인데 작년에 김천 원정 가가지고 2대1로 이겼던 경기가 있거든요. 장성원 선수가 진짜 미친 골을 넣고 매치 MVP 인터뷰를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PD가 그때 당시에 저한테 콜을 했어요. 장성원 선수 준비됐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엘도라도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대구 팬들이. 근데 그때 대구가 너무 못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거의 울분에 차서 엘도라도를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PD 콜 들어와도 무시하고 그냥 엘도라도를 들려준 거예요. 지금부터 뭐 이 노래를 들어보시죠.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저하고 이제 황재영이 멘트를 주고받다가 제 말이 끝났는데 진짜 타이밍 좋게 엘도라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저는 거기에 그냥 첨언을 안 하고 그냥 한 시간을 재보니까 한 30초 정도 멘트를 안 했더라고요. 그 가만히 있으면 엄청 길잖아요. 그 엄청 시간이. 길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PD가 그때 너무 당황을 한 거야. 무슨 일이시죠? 안 들리시나요? 제 말 안 들리시나요? 계속 콜을 넣는데 여기 중계석에 캠이 없으니까 어떻게 표시를 할 수가 없잖아. 그냥 황재영한테는 내가 그냥 이러면서 이제 멘트 하지 말라고 내가 기다리라고 해서 이제 황재영을 기다리고 있었고 나도 계속 기다리다가 1절이 끝난 다음에 멘트를 시작을 하고 장성원 선수를 불렀어요. 근데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 PD가 진짜 잘하는 PD거든요. 예, 그래서 저를 다급하게 찾는 동시에 화면은 어쨌거나 안 넘긴 거야. 장성원 선수로. 안 넘기고 와이드샷으로 쫙 빠지면서 대구를 잡아준 대구 응원단을 잡아준 거야. 쫙 빠지면서 엘도라도가 나와요. 저 양반 또 이러네요. 이제 또 시작이네. 그러면서 약간 이랬을 것 같아. 근데 그 그림이랑 그 음향이 너무 멋진 거야. 그거 쿠팡 플레이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보시면은 그 소름 돋는 그 모먼트를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근데 그거를 PD는 커팅을 넘겨가지고 야, 얘 준비됐으니까 빨리 헛짓거리 하지 말고 인터뷰해. 인터뷰가 더 중요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분은 제 성향을 알다 보니까 그냥 기다린 거야. 나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죠. 근데 사실 그분도 감다살이신 거죠. 그렇죠. 그치. 감이 너무 살아있는 거지. 그렇지. 결론적으로는 네. 재미가 없어진 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거지. 시야가 닫혀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찾던 낭만은 내가 행복했던 과거가 아닐까. 그 향수를 찾아서 계속해서 지금의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내몰아 세우고 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승리할 때 영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우승을 하면은 2000년대 중반이 최고의 낭만의 시기가 될 겁니다. 그렇네. 네. 그러겠다. 하긴
전북 팬들한테 작년에 축구가 재미없었냐고 물어보면 아닐 것 그치 같아요. 절대 아니라고 하시겠지.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부 이야기를 마친 것 같은데요. 이게 일부야? 네, 이게 1부예요. 그때 이제 우메다, 오사카 우메다에 카모샵이라고 축구샵. 겁나 큰 그 축구용품점 가차가 있길래 한번 가차를 뽑아봤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거는 드리는 게 맞아. 드리는 게 맞다. 당시에. 아무리 봐도 드리는 게 맞다.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훌리안이야. 어딜 봐서 훌리안이야 이게. 아 고맙습니다. 이건 그래도 이제- 훌리안보다는 약간 티아고 알마다 닮았네.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딱 뽑았는데